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 정치적으로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네. 이 국제 질서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서 워낙 입장, 말이 변하다 보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노리는, 국제 질서에서 노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대중영합주의적인 그 인기를 추구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해주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다. 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출신이 사업가, 건축업을 하던 사업가 출신이고 방송에서도 그 명앵커로 프로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끌길 좋아하고 자기가 리더라는 거를 크게 부각시켜 보려고 하고 개인적인 돈 버는 데도 욕심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권력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추구했는데 이제 남은 게 명예거든요. 명예니까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타보려고 하는 엊그저께도 그 교황님 모자를 쓰고 저 인터넷에다 이렇게 사진을 올렸던데 이런 좀 엉뚱하지만 결국은 미국을 부강하고 강력하게 만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기존의 그 역대 미국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을 해서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구축해 왔는데 그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에게 지금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네. 그래서 그 질서를 다시 미국에게 유리하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질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비록 한 국가지만 한 국가가 전 세계의 질서를 바꿔보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싶은데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막 부과하고 그 다음에 좀 고립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 미국이 지금까지 초강대국으로서 트럼프 생각에 희생했다고 생각되는 건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다자주의나 국제기구 이런 데서도 탈퇴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국가는 어떻게 군사력과 경제력을 활용해서 세계의 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그리고 무역 질서도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해 왔는데 이제는 뭐 무역이 적자니까 보호무역 하겠다는 거고 군사력도 미국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겠다. 네. 과거의 대통령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건 대체로 많이 줄여서 미국 국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규칙과 법과 질서, 인권, 이런 가치들을 추구해서 좀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전 세계로서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파편화되고 그리고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서가 되고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동맹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자기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동맹국이고 우방이고 필요 없이 미국을 위해서만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로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미국의 행태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실수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다 의도된 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벌이는 쇼일까? 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되게 엉뚱하거나 네, 아니면 네. 정말 우리가 욕이 나올 정도의 이상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된 발을 위한 쇼라고 보시는 건가요? 트럼프가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협상가이고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는 여겨지지만 그 방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굉장한 위협이나 압박을 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즐겨 쓴다는 거죠. 거래를 할 때.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인정하기보다는 또다시 더 큰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이제 도박을 한다고 쳤을 때 네. 처음에 100만 원을 해서 잃었다. 100만 원이 다 나갔으면 그다음에 200만 원 가지고 걸고 해서 또 잃면은 그럼 300만 원 잃잖아요. 그럼 300만 원 가지고 또 해서 따면은 본전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300을 또 잃으면 600만 원, 900만 원, 1억 막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를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더 곤혹한데 트럼프가 여느 나라 대통령이면은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지만 초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매우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을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의 145% 관세를 매겼다가 중국이 끝까지 버텨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은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115%의 관세를 낮춰서 지금 30%, 미국은 중국에 30%를 매기고 중국은 미국에 10% 매기는 걸로 지금 타협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 망정이지 사실 145% 관세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그 모든 거를 일련의 자기의 협상술로 이렇게 포장하면서 결국 자기는 패배했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과를 본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중국한테 조금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질문하신 거에 그 답변은 이 사람이 하여튼 끝까지 물구늘어지는 성격이 있고 처음에는 고압적인 방식의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협상자, 거래자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앞당긴 결론이긴 합니다만 네. 트럼프 임기 동안 이러한 이 협상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그 파워를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미국이 일단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좀 보인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미국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미국의 국부를 증진시키거나 권력을 증진시키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대신에 불필요한 미국에게 쓸모가 없는 군사력 사용이나 돈 쓰고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결코 그냥 고립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형된 고립주의인데 달리 말씀드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선택하느냐? 전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에 지금 도전하는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을 선택하고 해서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고 압박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것도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한테 이제 막 대항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를 좀 약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는 이란이 이제 강대국인데 이란이 이제 미국이 보기에 불량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란 같은 나라도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들이 중동 각국이 이란은 상대해라. 또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이제 말썽꾼인데 북한은 한국이 주로 지켜라. 이제까지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굳게 가졌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이 주로 책임지고 우린 옆에서 조금 도와주긴 하겠다. 네. 이 정도고요. 이런 것이 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북중 관계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소원하게
북한하고 접근해서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의 친구들이 러시아, 이란, 북한인데 그들을 다 떼어놓겠다는 거고 네. 그린란드에 지금 영토적 야심을 보이는 것도 그린란드 근처에 중국이 많이 진출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배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에 목심을 부린다고도 볼 수 있고요.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파나마에 중국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나마를 중국의 영향권에서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련의 트럼프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딱 집중이 돼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세계 전략을 단순한 고립주의라고 보는 거는 좀 오산이고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개입하고 아니면은 나 몰라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는 좀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 방향 자체는 분명한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는 이를테면 지금 중국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 관세를 115%나 내리게 지금 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또 트럼프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딱 이미 작성돼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그 상황에 자기가 아주 그 본능적으로 자기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헤쳐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추이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한 게 자신과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분명하죠.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